자, 이번 시간에는 삭제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동작할지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삭제 기능은 우리가 글의 상세 보기 페이지로 들어가면 그때 딜리트 버튼이 나타날 거예요. 자, 이때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면 저 라우팅이라고 하는 글이 삭제되고 우리는 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을 구현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여기에다가 딜리트 버튼을 만드는 겁니다. 자, HTML 템플릿에다가 li를 하나 더 추가해서 버튼을 만들게요. 자, 이때에 우리가 이걸 링크로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링크는 여기 있는 A 태그를 클릭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페이지로 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get 방식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겁니다. get은 뭐예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딜리트를 위한 페이지를 따로 만들면 get 방식으로 가면 되겠지만 지금 저는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서버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수정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때는 뭘 써야 된다? 링크를 쓰시면 안 됩니다. get을 쓰면 안 돼요. 포스트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를 만들어주는 기계는 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 장황해 보이지만 폼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 태그를 만들었고요. 리로드를 해보면 딜리트 버튼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이 딜리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하게 할 거냐면 슬래시 딜리트로 이동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속성을 추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메소드도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할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서버한테 삭제하고 싶은 글이 몇 번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글의 번호가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상세 보기 페이지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저 1번이 삭제하고 싶은 토픽의 번호입니다. 자, 저 번호를 저는 어떻게 전달할 거냐면 이 리드 페이지의 템플릿으로 들어올 때 이 템플릿의 두 번째 인자로 id 값을 전해줄 거예요. 저 id 값을 받는 파라미터는 어디에 위치하면 될까요? HTML 템플릿의 두 번째 위치에서 받으면 되겠죠. 자, 이때에 우리가 이제 그 리드에서는 템플릿의 두 번째 그 인자가 전달이 됐지만 인덱스나 기존의 다른 애들은 저거를 전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id의 값이 없는 경우에는 none이라고 해서 기본 값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안 나겠죠. 자, 그러면 저렇게 들어온 id 값을 우리가 서버로 전송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갈게요. 자, input type hidden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hidden이라고 하는 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데이터는 전송하는 보이지 않는 폼이에요. 자, 리로드하면 눈에 안 보이죠? 자, 하지만 잘 전송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딜리트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예,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됐고 페이로드를 보면 id 값이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송하는 것까지는 다 됐으니까 이제 서버 쪽에서 받는 쪽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my 앱에 있는 urs.py를 열었고요. 여기에다가 패스를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패스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e 밑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csrf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얘를 추가할게요. 자, 그리고 함수를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된 건지 확인해야 돼요. 자,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된 것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id 값을 알아내야겠죠. 자, id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딜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에러는 떴지만 id는 1이라는 텍스트가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저 id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토픽스에 있는 데이터를 변형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토픽스를 선언하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토픽을 일단 만들게요. 비어있는 리스트고요. 그리고 순회를 하면서 id와 일치하지 않는 애들을 new topic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쪽이 같지 않다면 이라는 의미에서 앞에다 느낌표를 찍으면 서로 다를 때 참이 됩니다. 자, 이렇게 id와 id가 다를 때 토픽을 new topics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new topics를 토픽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홈으로 사용자를 보내버리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리로드하고 라우팅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니까 사용자의 글이 삭제가 됐고 사용자의 웹페이지는 홈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딜리트 버튼이 홈에서 작동하면 될까요? 에러도 나고요. 맥락적으로도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저는 상세 보기 페이지에 있을 때 딜리트 버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템플릿 안에서 현재 상세 보기 안에 있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id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저는 조건문을 통해서 id가 있을 때만 UI가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context id, 즉 맥락에 따라서 그 UI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context UI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context UI는 id가 none이 아닐 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요. 여기 있는 context UI를 카피해서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홈으로 갔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딜리트가 없는데 상세 보기로 갔을 때는 딜리트가 있고요. 클릭하면 삭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보람 있죠? 자, 여러분 딜리트 기능 구현하신 거 축하합니다.